평화로운 갑봉 브라더스의 수요 난장판. 자, 우리 저 이봉규 선생님 그리고 김갑 선생님이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유튜브 시장 아주 뜨거운데 김갑수의 최고 수다.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봉규 욕하지 마시고 김갑수를 살려주세요. 나는 원래 이봉규 씨를 좀 아꼈는데 이번 북미 결렬되고서 좋아서 난리치고 파티 열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그만해요. 이게 인면수심이다. 빨리 주제로 들어가 주세요. 네,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중앙선관위가요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 후원을 금지했는데, 유튜브 슈퍼챗이라는 게 이른바 예전에 그 아프리카 별풍선 같이 라이브 방송 중에 직접 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막 쏠 수 있는 거예요. 후원금을 막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홍준표 씨는 금지를 했고 유시민 씨는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시민 씨나 홍준표 씨도 다 뭐 전직 정치인들인데 왜 홍준표는 금지를 시키고 유시민은 허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는 팩트인가요? 여기까지는 팩트죠? 거기까지는 팩트입니까? 네. 우리 저 이봉규 선생님께서는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슈퍼챗 들어옵니까? 네, 코 묻은 돈 많이 또 받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 묻은 돈이라면 안 되지.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후원해 주는 거 아니야? 이봉규 좀 잘 되라. 나 그게 큰 돈이 안 들어와요. 그건 틀릴까 바뀐 돈이기 5,000원. 코 묻은 돈이 아니구나. 내가 말을 너무 잘못했네. 진행자. 이거 좀 약간 너무 인격 모독적입니다. 그래. 그래서 5,000원, 10,000원 이렇게 쏴주시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그분들 난 너무 고마워. 진짜 나는 감사하게 참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챗으로도 받을 수 있고 후원 계좌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불편하니까 왜 이렇게 보수 우파들은 후원 계좌들을 그렇게 달고 하느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후원 계좌 만들어서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근데 나는 그거 이제 그게 아까 논란이 되고 있다잖아요. 그 왜 유시민 씨를 그럼 정치인으로 안 본다는 거 아니야? 유시민 씨가 그럼 정치인이 아니었냐 이거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선관위 유권 해석대로 하면은 앞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수원금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럼 대권 주자 반열에서도 끝난 거고 국회의원도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유시민 씨가 정치를 끝내버린 거예요, 선관위가. 난 그렇게 해석해요. 유시민 씨는 정치 끝났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정의가 좀 대법원 판결이 있는 모양인데요. 2010년에 정계 은퇴 선언 후 정당이나 선거 조직과 직접적, 인적, 물적 유대관계와 당적, 공직 없이 시국선언 동참, 입법 청원, 정치 관련 연구기관 이사장 재임 등 특정 사안에 관한 길다. 다 읽을 거야? 어떻게? 그걸 좀 줄여서 못해? 거의 끝났어.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 현안을 공론화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를 남겼답니다. 근데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유시민 씨가 정치인 아니라면 이상하지. 그래요? 본인은 은퇴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늘 존재하니까 그만큼 또 당국이 조심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HTTPS 그 규제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말한 뭐 슈퍼챗인지 뭔지 후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는 게 보니까 끝나지 않은 영원한 줄다리기예요. 당국이 존재하다 하는 한 당국은 이런저런 부작용이나 문제를 예방하느라고 자꾸 관리하려 들고 규제하려 들고 그다음에 행위 주체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반발을 싶고 근데 정도의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의욕 과잉을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관여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이 반대로 하세요 그러면. 정부 부처가 내 생각을 접을 수 하여튼 있지. 각 행정부처라든지 기관이 존재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일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자꾸 뭘 남발해요. 재난 문자 같은 거 띄워주면 정말 이건 뭐야? 양치소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재난 문자 보내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주위에서 안 보거든. 그 논란도 있는데 그거 한인종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그것도 나하고 생각이 이게 역시 오늘은 평화회담이야. 아니 아주 평화네. 가령 어떤 정부는 대통령이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주사 맞고 나머지는 퍼잤잖아. 요건 다릅니다, 두 분이. 그럴 때는 행정부처에서들도 대략 시간대에 하고 뒷돈 먹어서 비위 사실이 많이 걸리는데 반대로
불철주야 그냥 죽어라고 일하는 정부 같으니 각 부처들도 바짝 긴장해서 뭐라도 하다 보니 성과를 내야 되니까 맨날 부작용 같아. 그래서 이건 총리 관할이라고 봐요. 총리가 하여튼 정부가 어떤 규제 같은 거를 하거나 뭐거나 할 때 일정한 정도 그 사회 분위기에 특히나 좀 전향적인 입장에서 좀 자제를 해야지. 이거는 뭐 힘이 있다고 휘두르기로 가면 독재 정권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 이건 같아요. 그러게. 야, 희한하다. 그러면 홍준표 씨한테 그 돈 받게 하는 것도 그냥 허용하는 게 맞나요? 아니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신 거죠? 그런 건데 규제부터 덜컥덜컥 하지 말자고. 그리고 유튜브 공간은 아직은 신장 과정 중이어서 후원금 받는 거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쪽이 나요. 저는 후원금 같은 거 안 받고 한 번도 뭐 누구의 돈을 한 번도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개인 입장이 아니까 자유롭게 말하는데 어떤 그 성장하는 영역들 소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후원이라는 것은 그가 정치인이건 뭐건 상관하지 말고 일단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자꾸 칼을 들이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하고 동감이네. 같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네. 아유, 오늘은 너무 평화해서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평화가 됐어? 두 분이 아주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유시민 씨를 정치인으로 안 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너무 공색하고. 공색하잖아. 그랬잖아. 평생 정치해왔고 앞으로도 대권 주자.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에서 2등 했더라고. 한교안 1등, 유시민 2등, 3등 이낙연. 이렇게 국민들이 대권 주자 2등으로 올려놓은 사람을 정치 아니라고. 본인이 절대 안 한다고 그래도 정치인인데. 이거는 이제 여보세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주식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시민주가 관련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그럼 많이 올랐어요. 좀 최욱이도 이제 좀 정신 좀 들어오는구나. 그렇지만 저는 유시민 작가는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게 화목합니다 오늘. 네. 저럴 땐 안 할까요? 나는 국민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 김갑수 편들은 유시민 씨를 불러요. 아니 근데 요즘 유명 연예인들 재벌이랑 결혼해요, 동료 연예인이랑 결혼해요. 뭐 답이 뻔하잖아요. 동료랑 결혼 많이 하는 될신대로 그러지. 그 재벌가 가서 문 밖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버님 출근하십니까? 꾸벅 절한다며 여자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사실 뭘 해도 정치 권력을 쥐면 너무나 큰 걸 가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안 한다, 은퇴했다 해도 결국 정치 권력으로 기어 나오는 게 옛날식이었다면 지금은 대중적 명망을 얻어 책을 팔면 베스트셀러가 돼. 강연회를 열면 많은 사람이 와. TV에도 나갈 수. 뭐하러 정치를 하냐고? 한 개인사적으로 보면 훨씬 행복한 삶이 열릴 수가 있고 또 욕도 덜 먹고 욕도 안 먹지. 그런 삶이 있는데 왜 그럴까? 만약에 유시민과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의 한 사람으로 유시민이 정치에 나온다면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감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런 쓰임새가 있으니 4년 후 3년 후 그럼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이 옹립을 했을 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나를 그러면 희생을 하자 하는 결단이면 모르지만 그의 개인의 행불행으로 보자면 지금이 100% 행복하지. 그래서 저는 안 나올 거라는 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니까. 한 표를 던집니다. 근데 시대가 부르는 때가 있는데 꼭 유시민이 아닐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요 은퇴 선언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부른다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봉규 씨한테 선생님 쳐다보고 지금 노래 신청하죠. 근데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양보할게. 자. 오늘 모든 게 양보입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정영준 최욱 씨가 이 시간을 흥겹게 하기 위해서 막 좀 비트 있는 음악을 원하잖아요. 아니요, 노래는 아닙니다. 아니어도 좀 그러고 좀 잡담도 좀 덜하고. 줄일까요? 조용한 곡을 하나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야, 왜 부셔? 질투가 나는데 바람에 질투가 나고 햇살에 질투가 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 나는 그곳에 가고 싶고
나는 그를 만나고 싶은데 닿을 수 없으니까 아. 애매한 것에 질투를 느낀다는 사실은 그 애잔한 마음인데 또 싫어하는 그 북미 이후에 말 같아 아는 소리 이 노래가 하잖아. 뇌리를 계속 맴돌았어요. 오. 예, 정말 계속 맴돌았으니까 레브린트의 젤러스 한번 들어보시죠. 찬찬히 들었으면 좋아요. 라브린스, 예, 질로스. 젤러스 질투라는 뜻이죠. 그 질로스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젤러스. 아, 가만히 있다가 발음 올라오면 이거 야 이렇게 웃지 말라고 했잖아. 아, 근데 질투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세다. 조용히 하시라고요. 갑수 형님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뒤틀렸냐 김갑수. 내가 진짜 울었다. 북미남이 결렬돼서 그런가 봐. 뒤틀렸어. 그 자꾸 그런 식으로 근데- 조롱하시면 안 돼. 원본 내보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네, 가만히 있어. 네, 해야지. 젤로스가 더 맞는 발음 같네요. 그러니까. 최욱이 뭐한테 질투를 느끼냐? 저보다 웃기는 사람. 그건 맞는 말이다, 그지? 프로페셔널이네. 한때 그 탁지훈한테 질투를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은 누가 제일 웃기는 거 같아? 최욱 말고. 정규제? 형 왜 그래? 나는 그렇지. 나는 정규제 이런 사람들한테 질투를 느끼는 거야. 아 그러니까요. 조금 더 오른쪽 갈 수 있는데. 이 김갑수한테 난 절대 질투 안 느껴. 파트너로 생각하지. 생각이 다른 사람. 아, 상당히 요즘풍입니다. 69년생이네. 69년생? 이 가수가. 아, 그래요? 라브린트 좋으면 라나델레이 들어보세요. 굉장히 형 89년생이야. 아 그래? 89년생. 사갔어 근데. 야, 이 형 진짜 웃긴 게 지금 사진이 올라왔는데 사진 보고 그냥 확정해가지고 69년생입니다. 가짜뉴스 막 난 너무 놀랬어. 우리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는 거고 그래 지켜야 되는 거야 나라를. 그럼 나라 뺏긴 다음에 뭔 아름다운 얘기 한만 해봐야 이 좋은 노래에 저런 소리를 계속 아, 순간 이를 꽉 깨무시더라고. 나도 속으로 좀 그만 좀 하시지. 한번 터질 줄 욕먹겠는데. 알았어. 나 한 번 터질 줄 알았어. 그래 그만하자. 자,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잡담 없이 듣기로 했었는데 만약에 잡담 없이 들었으면 우리 김갑수 선생님 우셨을 것 그래, 같아.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이게 나. 그래. 네. 그럼 어떻게?